의원. 예, 유석엽 의원입니다. 저는 교육부, 그다음에 국방부, 또 시간이 되면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교육부 장관님, 그 현행 제도에 의하면은 그 대학 총장은 직선제 또는 간선제 중에서 그 대학 구성원들의 그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부산 그 문제는 교육부가 너무 지나치게 이걸 강제적으로 이렇게 강요하다시피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로 보는데 그 맞는 거죠? 이제 11년도부터 이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권고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일선에서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요, 이제 직선제가 많은 어떤 부작용과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금 아마 정부 방침은 네.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지금 그 간선제라고 하더라도 선거인단들을 그 선거에 임박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직선제로 하든 간선제로 하든 전방위적으로 선거운동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당선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직선제를 간선제로 전환했지만은 그 직선제의 어떤 폐해, 그 부작용, 이걸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현행과 같은 상태 속에서 직선제냐 간선제냐를 놓고 그렇게 직선제로 무리하게 몰아가는 것은 현명하지도 않은 일이다. 이게 바람직스러운 일도 아니지만은 현명하지도 못하다. 이것이 그 일선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시간을 가지고, 저도 물론 직선제가 꼭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치인을 뽑는 선거도 아니고 상하탑의 책임자를 뽑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더 좀 바람직한 선임 방법이 없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 가시면서, 너무 직선제 폐지를 팔을 비틀듯이 해가면서 강요하는 것은 그 대학 자율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어요. 그 직선제 그 교육부에서 무리하게 강요하다 보니까 폐해들이 아주 심했거든요. 꼭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교육부는 앞으로 우리 교육부 운영 방침을 저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대학의 자율, 또 교육자치의 활성화, 여기에 어떤 포커스를 두고 노력을 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는 좀 폐지가 돼야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교육부를 맡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육부의 이제 국제화 문제라든지 대학의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우리 헌법에 보면은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 이것이 헌법이 지금 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그 교육부 장관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지금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헌법 위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교육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 교육부를 이런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뭐 국가교육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 아닌가. 한번 그 법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우리 교육 그 장관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유연성 여부를 한번 집중 검토를 해가지고 스스로 교육부를 어떤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 등으로 정하는 이 문제를 심층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헌법에서는 그렇게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뭐 전문성을 강조하는데 여전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이 교육부를 독임적으로 이렇게 책임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서 문제도 뭐 검정이냐 뭐 국정교과서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정권과 무관하게 교육은 수립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교육의 중립성, 전문성 이런 자주성 문제는 교육 내용에 대한 이야기고 교육 자체에 대한 이야기고, 교육 행정은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 선거를 통하여 큰 공약화해서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 말씀하신 헌법적 가치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그 점을 고문해서 네네. 그 교육부의 어떤 미래 발전적인 어떤 방향, 미래 비전 이걸 한번 심층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방부 차관께서 나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먼저 확인을 하나 해보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북한의 도발 포격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두 가지 같습니다. 첫째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인 그런 요구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걱정,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예. 뭐 잘 듣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단호한 대응만이 전면적으로 확대를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고려해서 그렇게 좀 단선적인 생각을 좀 버리세요. 국민들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국민들의 여론도 있지만은 이것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는데 좀 사력 있고 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단호한 대응만이 전면전을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단선적인 상호 가지고 과연 이 남북 문제에 정말 특수 상황인데 이게 풀어갈 수 있겠어요? 의원님 육군 참모총장이 그렇게 발언한다면 모르겠지만 국방부 차관이 그렇게 발언할 수 있습니까? 고민을 좀 보세요. 고민을. 저는 육군 참모총장하고 국방부 차관이 생각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을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모르고 계십니까? 이게 다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에 있어서 저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좀 안타깝다,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호한 대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군의 판단이 있을 수 있고 국방부의 판단은 저는 달라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은 같다 하더라도 그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달라야죠. 어떻게 그런 국방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질문 드립니다. 북한으로부터 2개의 서신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후 6시경에 아마 총참모부 명의로 국방부에 전달된 서신이 하나 있고, 또 김양건 비서명의로 국가안보실에 전달된 그런 궁극적으로 어디 통일부에 전달이 됐나요? 국가안보실에 전달이 됐나요? 통일전 부장이 보내는 것은 NSC 의장한테 예. 상임위원장한테 근데 이것이 거의 도착 시간은 거의 동시에 도착을 했죠. 한 2분 간격으로 도착했습니다. 2분. 예. 그런데 왜 국방부에서는 어제 오후 6시에 발표를 했고 그 서한 내용 공개를 했고 통일부에서는 한 2시간 30분 늦은 8시 30분에 각각 한 2시간 30분에 시차를 두고 서한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방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북한의 경제 최후 통첩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협박성이기 때문에 빨리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같이 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이 점도 좀 의문이에요. 국방부가 공개한 서한은 북한의 아주 강경 일변도의 서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고 통일부에서 발표한 그런 서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서 노력할 의사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된 것이 2시간 30분 후에 발표됐단 말이에요. 나는 정부가 이게 굉장히 사려 깊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국민 불안을 좀 가중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그런 시차 공개입니까? 어떻습니까? 국방부가 국민들의 어떤 불안을 국민들에게 신뢰가 안심받도록 국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임무지 국민들의 걱정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런 생각은 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 이거예요. 왜 2시간 30분 간격으로 먼저 2시간 30분 전에 헌대에서는 강경 일변도의 서신 내용을 공개를 하고
왜 2시간 30분 후에는 그래도 대화 의사가 있다라는 이 내용이 추가된 것은 왜 2시간 30분 후에 왜 차이가 있어?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앞으로 전달된 전통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건 시급히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 통일부는 나름대로 그 북한의 의도 등을 파악을 하고 그 대응 방향을 그 조율을 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뭐 거기 어떤 의도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는 전혀 않습니다. 사전에 통일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상의는 뭘 어제 그 북한이 그 지금 전통 2개를 보냈고 동시에 그 포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뭐 저도 NSC에서 참여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방부랑 긴밀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2시간 30분 전에 무기에 서하는 무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북한 지뢰 것은 뭐 청와대 보고를 뭐 4일 안 했대 안 했대 가지고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거 2시간 30분 차이라는 이유를 다시 한번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답변을 해주시면 왜 차이가 나는지 2시간 30분 답변을 주세요. 각기 메시지는 큰 틀에서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는 같았습니다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서 북한은 국방부에 대해서는 최후 통첩 48시간 오늘 협박성 내용이었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이 내용을 국방부 차원에서는 봤을 때 이 국방부로 전달된 전통문에 대해서는 이게 좀 공유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통일부에서는 뭐 통장관이 나와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통장관님께서 말씀드리죠.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일부에서도 그 문건을 받은 이후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NSC 회의 등을 거쳐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논의를 했고 북한의 의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대응을 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유승엽 의원이 필요한 것은 보충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신환 의원님 질의 시작하시겠습니다.